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에 불법으로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보내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온갖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주변에 세관에서 일했던 분이 계신다면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밀수업자에 관한 에피소드를 한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없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저희 채널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은 밀수업자의 기이한 발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이폰 슈트. 2015년 홍콩에서 건너온 한 남자가 중국 선전의 세관 검사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남자의 거동이 지나치게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같은 혹은 꽤 무거운 것을 들고 있는 듯한 어색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결국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남자는 무려 146개나 되는 아이폰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그 중에 20개는 팔에, 나머지는 전부 몸통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첫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앞서 직원은 다른 밀수업자와 마주쳤는데 그 역시 수십 개의 아이폰으로 만든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발상에는 감탄이 나오지만 세관 직원이 한 수 위였던 것 같네요. 책 속에 들어간 도마뱀 부치. 호주에는 고유종인 동식물이 매우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일무이한 동식물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동식물의 국외 반출에 관해서도 엄격한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밀수업자는 법률 정도에 굴하지 않습니다. 2015년 호주의 한 세관은 밀수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여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인 2명과 체코인 2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었어요. 이들은 호주의 도마뱀이나 스컹크 등의 동물을 운반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가 무려 책 속이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동물들을 책갈피로 만들어 끼우려던 게 아니고요. 책 안쪽을 도려내서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명의 밀수업자들은 밀수죄에 더해 동물 학대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무거운 형벌은 면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연구자라고 주장하였는데 밀수를 통해 돈을 얻으려던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 가져가려고 했다는 주장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 4인조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공판이 1년을 넘어가며 구류기간이 복역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대로 국외로 추방되었답니다. 의자인간. 밀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하는 것이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조차 실어 나릅니다.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이민자일 수도 있고 모종의 이유로 합법적인 출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위치를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2012년 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고립 영토인 멜리아의 베니안자르 국경 검문소에서 한 경찰관이 검문을 위해 모로코 측에서 오던 소형 버스를 세웠습니다. 어디에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조수석의 시트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시트 모양이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조수석 시트를 벗겨보니 믿을 수 없게도 남자가 있었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최고참 경찰관조차 처음 겪어본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스페인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네요. 의자인간을 자청한 사내는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자로 판명되었습니다. 특별한 형벌은 받지 않고 그대로 국외로 추방되었어요. 하지만 그를 운반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재판이 주어졌답니다. 바지 속 벌새. 2011년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프랑스령 기니에서 한 덴마크인 여행객이 수도 카얀에 있는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행객의 수상한 행동과 이상한 목소리로 인해 세관 직원은 몸수색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아주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수상한 소리는 여행객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가려던 12마리의 벌새의 울음소리였는데 놀랍게도 본인의 바지 속에 새들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새들은 한 마리씩 작은 포대에 담겨 있었고 이를 한 번 더 바지 안쪽에 꿰매둔 것이죠. 정말 잔인한 방법입니다. 벌새는 시장 가치가 있는 상품이고요. 게다가 잡힌 상태에서는 절대 번식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밀매자들은 항상 야생벌새를 잡아야 하는데 이는 야생벌새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큰 원인 중 하나랍니다. 환경보호 활동가들의 목소리 덕분에 벌새가 서식하는 나라들에서는 이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밀수는 사라지지 않고 있네요. 운반책 비둘기. 모든 밀수업자 중에서도 마약 밀매상이 가장 기발한 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물품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밀수를 했더라도 가벼운 벌금이나 추방, 짧은 수감 중 하나에 그치지만 마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약 밀매상의 처벌인 오랜 기간의 수감, 심할 경우 사형 등의 최고형이 내려지기도 하죠. 위험이 높을수록 머리를 더 써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여준 예를 하나 보자면 이라크의 마약 밀매상을 들 수 있습니다. 2017년 쿠웨이트 세관 직원이 등에 작은 칩을 묶고 움직이는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178정의 케타민이라는 마취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라크 밀수군은 전서구 비둘기를 자주 사용하는데 비행기에서 마약 운반책이 붙잡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새는 쿠웨이트의 뒤편인 남아메리카에서도 운반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 콜롬비아 경찰은 부카라마가 형무소 옆에서 좀처럼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잡았는데요. 비둘기 등에는 45g의 마리화나가 들어있는 작은 봉지가 묶여 있었는데 이는 다행히도 비둘기가 날지 못할 정도의 무게였답니다. 밀수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있어 동물을 사용하는 이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경찰에게 잡혀도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동물이니 월급을 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각국의 법 집행기관 역시 그런 범죄 기술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가 된 목재. 이번에 소개해드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중범죄라기보다는 가벼운 장난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동물 마약 운반책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의자인간과 아이폰 정장, 책 속의 파충류나 팬티 속 새 이야기는 합법적으로 세관을 통과할 수 없는 물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개인의 다소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막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당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겨둔 이 이야기는 배후에 치밀한 밀수 조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3일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수출되는 목재를 싣고 있는 화물 열차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세관 직원이 몇 대 화차를 분리했습니다. 검사 도중 일반 목재 사이로 이상하게 거친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살펴보니 목재의 내용물이 도려내어 빈 공간이 드러나 있었고 거기에 벨로루시산 담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압수된 것은 모두 25,000상자나 되었죠. 여기에 들어간 공을 생각하면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목재를 도려내고 담배를 채워넣고 구멍을 또 다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직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상한 점을 눈치챘느냐는 점인데요. 사전 정보에 근거한 조사가 아니라면 텔레파시라도 사용했던 걸까요? 심지어 이 사건은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관원들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이런 목재를 발견했답니다. 동유럽의 밀수업자들은 콜롬비아의 마약 밀수업자 못지않게 발상이 풍부한 것 같은데요. 왜 담배에 이렇게 집착했던 걸까요? 아무튼 무사히 잡혔으니 다행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했지만 이는 물건이나 사람, 동물을 불법으로 운반한다는 목적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알려진 일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지능과 행운, 발상력을 갖춘 밀수업자는 절대 세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공범자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